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키메르카라에서 환생한 요리치와 혈기화된 탄지로가 대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한열차에서 탄지로와 쿄조를 살해하고 요리치가 상윤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했다가는 매끄러운 진리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코시보와 탄지로의 공격이 서로 부딪히자 튕겨 나온 쪽은 바로 탄지로. 코코시보는 그 검술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매몰차게 달의 호흡으로 탄지로의 몸 곳곳을 베어냈고, 탄지로의 열을 받아 혈기술과 함께 히노카미 카고를 사용해 공격했지만 코코시보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치 탄지로의 공격 방향을 전부 읽어버린 듯이 탄지로의 검의 끝에서 카운터를 먹였고, 탄지로는 저번에 아카자를 상대했을 때보다 더 큰 무력감에 빠졌죠. 자신이 강했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더 강한 상대가 앞에 나오니 자신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서러웠습니다. 그때 코코시보는 감히 그딴 실력으로 대호흡을 쓴다며 검을 들지 말라고 했고, 그 호흡을 쓰는 자는 무엇보다 강해야 한다고 했죠. 그 탄지로는 그렇다면 당신이 내게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탄지로를 보며 지금 이 녀석의 해외호흡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요리치의 해외호흡에는 발밑에도 미치 못한 상태, 이런 해외호흡을 박살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탄지로에게 최대한으로 해외호흡을 숙련시킨 뒤에 자신이 깨부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의 코코시보는 탄지로에게 검술의 기본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고, 최대한 요리치를 생각하며 그와 비슷하게 검술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탄지로는 검술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습관이 몸에 박히게 되었고, 점점 히노카미 카고라의 연기 기술에 대해서도 빠르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코코시보는 자신의 경지까지 오르려면 내비치는 세계를 익혀야 함을 알았기에 탄지로가 가진 모든 감각을 깨우치는 연습을 시켰고, 내비치는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었습니다. 코코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얻게 된다면 그때 다시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내비치는 세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뛰어난 열기인 아카야조차 지금껏 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자신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 도달했기에 탄지로 역시 내비친 세계를 얻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죠. 탄지로는 그 영역이라는 것에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고, 일단은 귀할 때 검사를 죽이며 실전 경험을 더욱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상윤육의 혈기가 되었다 보니 혈기 읽기 사용하는 텔레파시 역시 느낄 수 있었는데, 하연이의 혈기가 현재 귀할 때 조화의 싸움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탄지로는 그곳을 향해 뛰어갔죠. 탄지로는 자신의 이 강해진 검술을 시험하기에 주가딱이라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하연이의 혈기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과 함께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인 풍주 사내미가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사내미를 보자마자 드디어 우리 가족의 원수를 만났다면서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랐고, 그대로 해호흡 참격으로 사내미를 공개했죠. 사내미는 자신이 날아온 참격을 바람의 호흡으로 막았고, 탄지로의 얼굴 보더니 만나서 반갑다는 표정으로 그래, 결국에는 만날 줄 알았다. 내가 놓친 혈기는 꼭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란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대로 뛰어들어 사내미에게 맹공을 퍼붓었고, 사내미는 탄지로가 해외호흡을 쓰자 너희 자식 어떻게 그 자식이랑 같은 검술을 쓰는 거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먹을 수 없었기에 묵묵하게 사내미를 공개했는데, 그때 뒤쪽에서 또 하나의 검술, 기묘하게 휘어드는 검력이 탄지로의 등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칫! 한 명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며 뒤를 보니 그곳에는 사조 오바나이가 있었고, 사내미와 오바나이는 동시에 탄지로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음주와 염주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최고 전력들을 잃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주들은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기에 둘이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해외호흡 검술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상태였기에 오바나이와 사내미의 합동 공격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해내며 오바나이와 사내미 둘 다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쓰러져 있는 사내미에게 뛰어가 그대로 뭘 내리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질어질해지며 취하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이전의 절벽에서 사내미를 공격했을 때와 같은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내미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난 희귀를 가지고 있기에 혈기든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이야 라고 하며 그대로 탄지로의 몸을 공격했죠. 탄지로는 반사신경으로 가까스로 목이 베이는 걸 막으며 뒤로 물러났고, 이 어지러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가족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어지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더니 더 어지러움이 증폭이 되었고,
그때 문득 예전 아버지 탄지로가 식인곰을 처치할 때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죠. 어떻게 벼약한 아버지가 식인곰을 단번에 잘라버렸는지 물어봤을 때 탄지로는 곰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려 집중하는 것보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그 존재 자체를 느끼면 오히려 상대의 움직임을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감각을 열었고 자신에게 뛰어드는 사내미의 존재를 느꼈죠. 사내미는 이 녀석 사는 것을 포기했나 보구나 잘 가라 라고 하며 칼을 휘둘렀는데 탄지로는 그 칼을 쓱 하고 피해버렸고 다시 눈을 뜨자 사내미의 몸이 투명하게 보이며 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쪽에서 공격해오는 오바나의 움직임까지 느낄 수 있던 탄지로는 오바나의 공격을 피한 뒤 그대로 발로 차 날려버렸죠. 사내미는 탄지로가 자신의 피냄새에 적응해버린 건가 싶어 부들거렸고 그래도 아직은 해볼만하다며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계를 얻고 차분한 마음이 되자 이전에는 그저 분노의 감정만이 가득해 몸 주변에서만 활활 타오르던 혈기소 화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사내미를 덮쳤고 사내미가 그것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해외호흡을 사용해 사내미의 다리를 베어버렸죠. 그리고 자신에게 또다시 뛰어드는 오바나이 역시 화염의 창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꿰뚫어버렸고 그대로 이곳저곳에 베어버렸습니다. 사내미의 오바나이는 이 자식 너무 강하다 라고 생각하며 패배를 직감했고 탄지로가 저벅저벅 걸어오며 사내미를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순간 아찔한 위기감이 들었고 황급히 점프를 하자 그곳에는 거대한 철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수주 기우가 물의 호흡으로 탄지로에게 뛰어와 검을 휘둘렀고 탄지로는 그 공격에 멀리 튕겨나가 바닥에 고꾸라졌죠. 한편 어떤 한 마을에 들어서는 요리이치 타마요는 몇 달 전에 어떤 한 마을이 혈기들로부터 점령을 당했고 그곳에 혈기들이 모여 마치 혈기 군대를 육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라는 혈기들이 그만큼 모여있다는 것은 분명 상현급의 혈기가 통솔하고 있을 터 그쪽 애가 상현을 퇴치하고 피를 얻어오라고 했죠. 요리이치가 그 마을에 들어서자 인간으로 위장한 혈기들이 보였고 요리이치를 보며 이 마을에는 웬일로 오셨냐며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나눠준다며 어떤 집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인간 냄새를 맡은 다른 혈기들은 요리치가 들어간 집을 서성거리며 쳇! 저 녀석이 먼저 찜을 해버렸나? 아쉽군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집이 두동강 나버리며 구경하고 있던 혈기들의 목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죠. 멀리 있던 혈기들이 무슨 소란이냐며 뛰어왔는데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혈기의 목이 떨어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요리치가 있었습니다. 혈기들은 피살대 검사의 습격이라면서 요리치를 향해 모두 뛰어들었고 요리치는 오히려 한꺼번에 덤비니까 편하다며 이랍에 그 혈기들의 목을 동시에 베어버렸죠. 그때 상현호 교코가 웬 놈이냐며 불이 나게 뛰어왔고 요리치는 교코의 눈에 있는 상현호의 표식을 보고 안심하듯 해외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교코는 피살대 검사가 습격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이 찾아온 줄 알았는데 고작 한 명이었나? 라고 하며 씩 웃었고 항아리에 숨어 이 검사를 가지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자신의 엄청난 스피드로 곳곳에 있는 항아리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요리치의 체력을 빼놓을 심산이었습니다. 요리치는 교코가 항아리에 숨자 그대로 그 항아리를 베어버리려 앞으로 돌진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있던 교코가 다른 항아리로 옮겨가는 게 눈에 보였고 굳이 뭐하는 짓이? 라고 하며 그 항아리로 가는 교코를 그대로 베어버렸죠. 교코는 자신이 항아리에서 빠져나간 타이밍은 한 박자 빨랐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한 거지? 라며 바닥에 고꾸라졌고 황급히 전투태세를 갖추려고 변신을 해봤지만 변신하자마자 요리치의 해외호흡에 목이 베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일이냐며 상현사 한탱구가 튀어나왔고 요리치는 그를 쓱 보더니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한탱구는 분신으로 나눠져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또다시 그들의 목을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분열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들의 몸을 들여다보니 이들은 심장이 없었고 본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때 어디선가에서 느껴지는 조그마한 시선 요리치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한탱구의 본체는 바위틈에 숨어서 요리치를 보고 있다가 뭔가 요리치와 눈이 마주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이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자신이 쳐다보는 걸 알아챘겠느냐고 그냥 우연히 고개를 돌린 것 뿐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리치가 그대로 그곳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왔고 칼로 바위를 쳐내 부숴버렸죠. 한탱구는 당황하며 어서 분신들에게 이자를 처치하라고 했는데 요리치는 한탱구의 본체에 심장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 그대로 목을 잘라버렸고 그러냐 요리치에게 달려오던 분신들이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졌습니다. 한편 암주 교메이와 수주 기우의 등장으로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 탄지로 내비치는 세계를 얻었다곤 해도 이제 막 터져있기에 완벽한 활용이 어려웠고 이미 사내미와 오바나이와 싸우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한 상태였죠. 특히 교메이는 엄청난 전투력으로 탄지로를 압박했고
탄지로는 해외 여부로 교메이를 공격했지만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교메이를 상대로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방어에 특화된 호흡을 사용하는 기유 역시 탄지로의 화열을 막아내며 버티는 데 주력했죠. 탄지로는 이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가 문득 왜 이들은 나의 목을 치려는 것보다 방어에 주력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을 보니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고 교메이와 기유는 지쳐있는 상태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라고 했죠. 처음에 교메이와 기유가 각자의 호흡으로 탄지로의 공격을 했을 때 탄지로가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공격들을 대부분 회피하고 방어했는데 그때 쓰러져 있던 오바나이가 저 자식을 공격하려다가 괜히 반격을 당한 것보다 시간을 끌어서 태양에 소멸시킨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고 곧 동이 터올 시간이 되기에 교메이와 기유는 최대한 버티며 시간을 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게 된 탄지로는 그제서야 후퇴를 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는데 교메이와 기유, 오바나이가 탄지로를 둘러싸으며 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탄지로는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 자신은 태양에 소멸당할 테니 소멸할 땐 소멸하더라도 저 자식만은 죽이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도망가는 척하며 주들의 시선을 돌린 채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뛰어들어 그의 심장을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교메이의 쇠사슬이 날아와 탄지로의 몸을 휘감았고 태양이 서서히 탄지로를 비추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는데 태양의 따스한 빛이 탄지로의 몸속을 파고들자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날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아빠인 탄지로가 요리치를 집에 데리고 오던 날 탄지로는 요리치와 함께 있는 신비한 꽃을 발견했다며 푸른 피 하나를 가져왔는데 어린 탄지로는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그 꽃을 냠냠하고 먹어버렸죠. 탄지로는 이때의 기억이 왜? 라며 의문을 가졌고 그 순간 이 자식 왜 죽지 않는 거지? 라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탄지로는 동이 텄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고 그대로 화열을 시전해 교메이의 쇠사슬을 뿌리쳐냈죠. 탄지로는 절망한 표정의 주들을 보며 어라? 너네들의 마지막 수가 안 통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가 해외호흡으로 공격을 퍼부었고 주들은 이미 방금 전까지 탄지로와 치열하게 싸우며 체력을 많이 소진했던 터라 더 이상 막아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압도적인 혈기에 재생력을 가지고 귀할 때 주들을 유린하기 시작했고 잠시 뒤 귀할 때에는 최고 전력인 교메이 기유, 타느미, 오바나이의 전사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되었죠.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진 귀할 때에서는 유일한 희망인 요리치에게 연락을 하라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한편 부자는 자신 명령에 만들었던 혈기의 마을이 교코와 한텐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검사에게 박살이 나버리고 있다는 것에 상현이 도마와 상현사 마카자를 그곳으로 출격시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요리치와 점점 완성체에 가까워지는 탄지로가 서로를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귀할 때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